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도 1회 전기 기사에 출제됐었던 전기 자기약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천천히 보도록 할 건데요. 1번 보시면 송전선의 전류가 0.01초 사이에 10kA 변화될 때 송전선에 나란한 통신선에 유도되는 유도전압을 구하라고 합니다. 유도전압이니까 유기기전력, 유도기전력을 구하라는 얘기고, 저희가 알고 있는 2차측 유도기전력 E는 플러스 마이너스 MDT분의 DI1이라고 하는 게 있죠. 상호유도계수가 존재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M의 DT분의 DI1이라고 해서 1차 측 전류 변화를 가지고 2차 측의 전압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동인지 차동인지 조건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무시하시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상호 인덕턴스 M이 0.3mH가 되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써주시고, DT라고 하는 시간의 변화가 0.01초 사이에 DI1이라고 하는 전류의 변화가 10kg네요. 10 곱하기 10의 3승이다. 계산기 눌러보시면 300V라고 하는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편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 같고요.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와 직각 방향으로 자개를 가하게 되면 도체 측면에 정부의 전하가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전하가 생기는데 자개를 가한대요. 이거 뭐죠? 자개를 인가했을 때 전하가 발생하는 거, 그쵸? 홀 효과가 되는 거죠. 홀 효과. 제백이라고 하는 거하고 펠티어는 서로 상반되는 거 아시죠? 열전이냐 전열이냐에 따라서 냉장고 생각하시면 전기를 가지고 열을 뺏는 거니까 전열, 그게 펠티어, 전열. 그럼 반대로 열전. 근데 이것들은 서로 다 다른 금속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톰슨은 같은 종류의 금속을 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극판에 간격이 나와 있고 면적 그리고 유전율 용량이 C인 평행판 콘덴서에 전압을 줬을 때 변이 전류를 구하라고 합니다. 변이 전류 단위가 암페어로 나와 있으니까 변이 전류 밀도를 먼저 구해서 면적을 곱하는 거죠. 스몰 id는 라운드 t에 라운드 d다 라는 계산식을 쓸 거고요. 전속 밀도가 존재하지 않고 전위가 존재하는 거니까 전위를 쓸 수 있게끔 입실론에 라운드 t에 라운드 e라고 한번 바꿔주시고, d가 2 곱하기 입실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바꾸면 입실론에 라운드 t에 라운드 e 대신에 d분의 v를 쓸 수 있는 거죠. 요 마지막 식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 식을 쓰면 입실론에다가 라운드 t에다가 라운드에다가 d분의 v는 vm 사인 오메가 t다라는 식이 되네요. 그럼 d분의 vm은 상수 취급받아서 넘어가고, 사인 오메가 t 미분하면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기 때문에 오메가 입실론 d분의 vm 그리고 코사인의 오메가 t가 변이 전류 밀도라고 하는 암페어 퍼 제곱미터 단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저희가 구할 거는 변이 전류니까 여기에 곱하기 s를 해서 면적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면 d분의 입실론 s라는 것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이 d분의 입실론 s라고 하는 게 용량 c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량 c라는 걸로 처리를 하면 오메가 cvm의 코사인의 오메가 t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각의 변화를 줄 수는 있는데 보기 자체가 각도의 변화를 안 줬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 나온 것 중에서 찾을게요. 예, 아니고 아니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실 건데요. 요 4번 문제는 인덕턴스가 하고 시작을 하네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인덕턴스가 20mH인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0.2초 동안에 2A 변화했다면 자기유도 현상에 의해서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1번 문제는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했을 때고요. 얘는 그냥 인덕턴스가 존재하는 거니까 전자유도 현상에서 유도 기전력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다 라고 하는 걸 쓰시거나, 또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다 라는 걸 쓸 때 인덕턴스가 존재하는 요 뒤에 걸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에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써주시고요. dt라고 하는 시간의 변화가 0.2초 동안에 di라는 전류의 변화가 2가 되는 거죠. 하면 0.2V가 되는데 사실은 마이너스가 붙거든요. 근데 보기에 마이너스가 없다라는 건 기전력의 크기를 뜻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0.2V라고 하는 2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Lm인 정삼각형 회로에 전류 I가 흐르고 있을 때 삼각형 중심에서 자개의 세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정N각형 중심자의 공식을 아시죠? H라 하면 2파이 A분의
ni에다가 탄젠트 n분의 파이를 누는 거죠. 이때 n이라고 하는 건 각형수, 지금은 삼각형이니까 3이 들어갈 자리가 되고요. a는 반지름이에요. 근데 한 변의 길이가 l이라는 게 나왔으면 반지름 a는 원에 내접하게 정삼각형 그렸을 때요. 얼마가 되는 겁니까? 3분의 루트 3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분의 루트 3l이라는 걸 a에다 대입을 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n이라고 하는 수치에다가는 전부 다 3. 그럼 이렇게 되네요. 3, a 대신에 3분의 루트 3l이라는 걸 대입을 하면 정삼각형 중심작의 h공식이 2파이 l분의 9i로 구해지게 되는 거예요. 2파이 l분의 9i라고 하는 거. 이래서 l이라는 길이에다가는 1m네. 그냥 공식이네요. 저는 수치 대입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공식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2파이 l분의 9i라고 하는 4번을 체크하면 문제는 해결이 되죠. 선생님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정삼각형일 때는 3분의 루트 3을 대입하고요. 정사각형일 때는 2분의 루트 2의 l을 대입하고 정육각형일 때는 반지름의 길이와 한 변의 길이가 같다. 이런 걸 대입하는 거였죠.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세 가지는 정규반 수업할 때 제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렸었어요. 그거 확인하시면 식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6번 변이전류 밀도와 관계가 없는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변이전류 밀도 아까 3번 문제였나요? 스몰 id라고 하는 거는 라운드 t의 라운드 d 전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를 가지고 구하는 거고 라운드 t의 라운드 2 곱하기 입실론으로도 계산이 가능하고요. 입실론에다가 라운드 t의 라운드 d분의 v로도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럼 요거랑 상관없는 걸 찾는데 1번 전개의 색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 2가 들어가니까 상관있고 유전율 입실론 들어가니까 상관있고요. 자개 h는 안 들어가죠. 전속밀도 들어가지만 해서 h라고 하는 자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번은 벡터 A가 원통좌표계. 아이고야, 조금 난해하게 나왔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자주 풀던 문제는 원통좌표계가 아니라 직각좌표계예요. 그래서 직각좌표계는 어떻게 써요? I, J, K 또는 AX, AY, AG 이렇게 좌표계를 나눠서 썼던 건데 이 원통좌표계는 조금 바뀝니다. 얘가 AR, 다음에 A파이, 다음에 AG 성분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뀐다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나블라 크로스 A를 계산하라는 얘기는 여기다 해볼까요? 나블라 크로스 A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방향 성분이 AR 성분 이렇게 바로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조금 독특한 게 있어요. 원통좌표계를 할 때는 R분의 1배를 필히 해주고요. 성분, 나블라의 방향 성분, AR 성분, A파이 성분, AG 성분인데 이 A파이 성분 앞에 R배가 들어갑니다. 그럼 라운드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왔으니까 라운드 X의 라운드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럼 라운드 R의 라운드, 라운드 파이의 라운드, 라운드 G의 라운드라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 벡터를 쓸 건데 AR 성분과 AG 성분만 있다라는 건 AR 성분이 5에 좀 작게 썼네. exponential 마이너스 R승에다가 코사인 파이라는 얘기고 파이 성분은 없으니까 빵스라는 얘기고요. AG 성분이 마이너스 5에 코사인의 파이에다가 끝이네요. 여기까지를 풀어라 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었던 직각좌표계랑 다르게 R분의 1배, 다른 색 쓰고 싶었는데 R분의 1배라고 하는 거랑 A 파이 성분이랑 여기도 있어야 돼요. 0 앞에도 R 성분이 하나 더 들어간다라는 거. 이 빨간색 부분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 빨간색 부분을 기억을 못하면 절대로 원통좌표계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AG에 대한 방향 계수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문제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얘를 가지고. 자, 이렇게 옮긴 다음에 저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R분의 1배는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자, 요거 AR 성분으로 묶으면 가리고 오른쪽이니까 라운드 파이의 라운드가 되고 라운드 G의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R빵, 이건 그냥 빵이라고 쓸게요. R빵은 어차피 빵이잖아요. 빵 곱해봤자 마이너스 5의 코사인 파이 더하기 AR 성분이다 라는 거 썼으니까 A파이 성분이 들어갈 겁니다. A파이 성분이라는 걸 쓰려고 했더니 가리고 오른쪽 쓰는 거 아닙니까? 가리고 오른쪽.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운드 Z에
라운드, 그 다음에 라운드 아래 라운드,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게 마이너스 5의 코사인 파이인데 마이너스 5의 코사인 파이에다가 하나 더 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승, 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승의 코사인 파이가 되겠습니다. 옆으로 조금 더 옮길까요? 다음에 a g성분으로 써야죠. 플러스 a g성분이다 라고 하면 가리고 또 오른쪽이니까 라운드 아래 라운드 파이, 라운드 아래 라운드가 되고 라운드 파이의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승의 코사인 파이가 되는 거고, 파이 밑에는 라운드 r0이니까 그냥 0 쓸게요. 요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얘는 r분의 1배라고 하나 써놓고 ar 성분에다가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고, 이쪽은 어차피 미분값이 0이잖아요. 그럼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 5 코사인 파이만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사인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5의 사인 파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어내면 될 것 같고, 더하기 a 파이 성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건데, g에 대해서 편미분이 안 되고요, r에 대해서 편미분이 안 되니까 빵이 될 겁니다. 더하기 ag에 대한 성분으로 편미분을 할 건데 r에 대해서 안 되니까 빵이 되고요. 마이너스 하는데 코사인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럼 코사인이면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될 거고, 플러스 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승의 사인 파이다 라고 하는 모양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r분의 1배를 하라고 했는데 ag 성분의 개수만 찾는 거니까 ag 성분이면 이쪽이잖아요. 이쪽만 생각을 할 거고, 거기에 r분의 1배 한다고 하더라도 r분의 1배의 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승의 사인 파이에다가 ag 성분입니다 라는 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야죠. 집어넣을 건데 얼마를 집어넣냐면 좌표 문제가 나와 있어요. 문제에 얼마? 2,2분의 3파이, 0. 자, 요거 대입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죄송해요. 2,2분의 3, 0이었죠? 이렇게 놓을까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좌표가 R, 파이, G 성분이었는데, R이 2, 파이가 얼마였지? 2분의 3파이였나? 그러네.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G 성분이 0이다 라고 하는 것만 대입을 하면, R 자리에다가는 2니까 2분의 1 곱하기 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사인의 파이라고 하는 게 2분의 3파이면 2, 9, 18, 9, 3, 27, 270도가 되겠네요. 사인 270도다 라고 하는 거 넣고 AG 성분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근데 사인 270도 하면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계산기 눌러보면 2분의 1 곱하기 5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승에 마이너스 1승 곱하니까 마이너스 0.34 이렇게 나온대요. 이건 뭐 손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만큼은 손으로 계산이 안 되니까 요거 곱하기 마이너스 1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0.34ag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 결과를 풀어낸 답이 마이너스 0.34라고 나온 게 자 여기 있죠. 4번. 얘가 정답이 돼요. 아마 쌤들이 책이 수정이 안 되면 지금 답을 0.34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0.34라는 거 체크하시지 마시고 마이너스 0.34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향 성분을 좀 잘 아셔야 되고 어떻게 3x3 행렬을 푸는지 좌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신다면 원통 좌표계를 좀 풀 수 있는 거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8번 문제는 대지면에 높이가 h로 평행하게 가설된 매우 긴 선전하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을 구하라고 합니다. F는 Q라고 하는 힘을 쓸 건데 이 Q라고 하는 게 선전하 밀도가 있으니까 로 L 곱하기 L 곱하기 그리고 2를 곱하자라는 거죠. 이때 로 L 곱하기 L이라고 하고 2라는 전개가 무한장 직선도체일 때는 2파 입실론 제로 R인데 떨어진 거리가 2H 되겠죠? 겉분의 로 L. 왜 2H가 되는데요? 라고 하면 가공전선로가 하나 있을 때 얘가 대지면까지 떨어진 거리를 H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H만큼 떨어진 것에 영상 선전하 밀도가 있는 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진 거리를 2H로 하니까 그러면 4파이의 입실론 제로 H분의 로 L의 제곱이고 단위를 뉴턴에서 뉴턴 퍼 미터로 단위 기니당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2번을 찾아주시면 8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으로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비투자율이 800이고 원형 단면적이 10의 제곱센티미터, 평균 자로의 길이가 30cm인 환상철심에 600K의 권선을 감은 코일이 있다. 여기에 1A의 전류가 흐를 때 코일 내에 생기는 자속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속 공식은 별거 없죠. 파이는 L분의 뮤 SNI라는 식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데 평균 자로의 길이를 30cm로 줬다라는 건 L이라고 하는 자로의 길이가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라고 하는 걸 준 거예요. 거기에 뮤라고 하는 거는 뮤제로 플러스 뮤제로 곱하기 뮤S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뮤R 뮤S에 해당하는 800을 해자. 800 하고요. 면적이라고 하는 S를 찾아야 되는데 원형 단면적이 10제곱센티미터가 나왔다는 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해라 라는 얘기일 테이고 권선수라고 하는 게 600K가 나왔으니까 곱하기 600에다가 전류 I를 몇 암페어? 1암페어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를 계산기로 눌러주시면 3번에 있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얘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답에 보시면요. 7번 문제 잘못 나왔죠? 이게 4번이에요. 4번. 마이너스 0.34 돼야 된다고 아까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나 책이 잘못 나와 있다면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마이너스를 안 썼어요. 크기로 봤나 봐요.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죠. 내부 저항이 스몰 r인 전지 m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지로부터 최대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부하 저항을 구해라. 최대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조건은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의 크기가 같을 때요. 근데 내부 저항이 스몰 r인 전지 m개가 병렬이니까 n-라고 할 필요가 없죠. r이라고 할까요?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걸 구할 건데요. 크기가 동일할 경우에요. 그러면 합성 저항 R 토탈은 크기가 동일할 경우엔 n분의 r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m개 분의 r이 되는 거죠. 이게 합성 내부 저항이니까 부하 저항하고 같아야 된다. m분의 r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1번을 체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항 좀 넘어가 보시죠. 11번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도체를 각각 V1, V2, V1이 V2보다 크다라는 조건에서 전위로 충전한 후에 가느다란 도선으로 연결합니다. 가느다란 도선으로 연결했다 두 개의 도체를 접촉시켰다라고 하면 병렬 접속이고요. 병렬 접속이면 V가 일정하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도선에 흐르는 전하 Q를 구해라. 단 C1, C2는 두 도체의 정전 용량이다라는 거예요. 그림이 있으니까 좀 살펴볼게요. 어떤 도체인데 그냥 원이든 구든 상관없다고 그려놨어요. 그게 하나는 정전 용량 C1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C2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는 도선으로 연결하면 첫 번째 도체에서 이동하는 전기량 Q가 생긴다는 겁니다. 걔를 찾는 건데요. 첫 번째 도체에 분포하는 전기량 Q1은 콱 씹으니까 C1, V1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 도체에서 분포하는 전기량은 콱 씹으니까 C2, V2다라고 정의할 수는 있겠죠. 이때 1도체에서 2도체로 이동하던 전기량이 분명히 있을 건데 여기 1도체에서 2도체로 이동하고 나서 1도체에 남아있는 건 1도체가 분배받는 전기량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도체가 분배받는 전기량을 Q1-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동하고 남은 전기량을 말해요. 그러면 분배받는 전기량이랑 똑같으니까 병렬이면은 C1 더하기 C2분의 내 거 거기 곱하기 Q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Q라는 건 전체 토탈 Q니까 병렬 접속일 때는 합성 정전 용량도 C1 플러스 C2이고 합성 전기량도 Q1 플러스 Q2이기 때문에 여기 Q 토탈 자리가 요 자리가 제로 바뀌는 거죠. 그럼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얼마예요? Q1 플러스 Q2다. 라고 하는 것으로 Q1-라고 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도체에서 두 번째 도체로 전하가 이동하고 남은 전기량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그러면 남은 전기량이 얘라면 이동한 전기량을 찾는 거예요. 도선을 연결했을 때 그 도선에 흐르는 전하. 그러면 도선으로 이동한 전기량 전체 Q라고 가정하면 그림상에 Q, 문제에서 Q라고 줬으니까 이 Q는 Q1에서 이동하는 전기량 Q1-를 빼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럼 Q1이라고 하는 건 C1, V1이라고 이미 정해놨고 Q1-는 C1 플러스 C2분의 C1에 Q1 플러스 Q2인데 Q1은 콱 씹어. C1, V1 플러스 C2, V2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만 이제 정리 잘 해주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통분해 볼까요? C1 더하기 C2분의 C1, V1 마이너스 하기를 C1 더하기
C2분의 C1 C1 V1 마이너스 C1 더하기 C2분의 C1 C2 V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를 앞에서 만든 거랑 어떻게 차이가 지는지 좀 볼 건데요. 여기가 그냥 여기 C1 더하기 C2분의 C1 V1이 아니죠. 여기다 누구 곱해줘야 돼? 빼먹었네. 통분시켰는데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여기다가는 C1 V1 곱하기 C1 플러스 C2가 돼야 되죠. 요게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는 C1 더하기 다 써야 되네. C1 더하기 C2분의 C1 V1 더하기 C1 더하기 C2분의 C2 V1 빼기 C1 더하기 C2분의 C1 V1 빼기 C1 더하기 C2분의 C2 V2다라고 쓸게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게 있으면 땡큐인데 여기다. 여기하고 여기가 같으니까 마이너스에서 상쇄가 되겠죠? 이거 상쇄시키고 C1 더하기 C2라는 걸 공통으로 쓸까요? C1 더하기 C2분의 C1 C2라는 걸 공통으로 쓰면 여기 V1까지는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V2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최종적으로 찾아내는 게 이 문제에서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생각할 게 좀 많기는 했는데 하나하나 해보면 C1 더하기 C2분의 C1 C2 C1 C2 V1 마이너스 V2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다가 체크하면 답이고 하나씩 연재 이동하는 거고 이동하는 게 빠지는 거고 남아있는 건 얼마고 이런 걸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1번 문제 쉽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는 좀 걱정을 안 했던 게 이 문제 딱 나와서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그냥 분배받는 전기량 같은 거 생각해도 돼요. 흐르는 전화 Q를 구해라? 이동하는 전화를 구해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Q1을 구할 거예요 라고 하면 C1 더하기 C2분의 남의 거 C2Q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만약 Q2를 구해라 라고 하면 C1 더하기 C2분의 C1Q 라고 하는 거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는 더하기고 위에는 하나 뭐 있는 거 이런 거 찾는다 라고 하면 일단 밑에 더하기로 나오지 않은 얘네들은 버리고 2배 이런 거 없잖아요. 숫자 2배 같은 거 없으니까 버리고 그래도 찍을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지만 사실은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풀면 안 된다. 노란색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12번 가보겠습니다. 12번은 자속 밀도가 10웨버/제 제곱미터인 자개 내의 길이가 4cm인 도체를 자개와 직각으로 놓고 도체를 0.4초 동안 1m씩 균일하게 이동했을 때 발생하는 기전력을 구합니다. 이동했다, 운동시킨 거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가려면 플레밍의 오른손, 이는 BLV의 사인 세타다라는 식을 쓸 수밖에 없네요. 그럼 유도 기전력 필요 없네. B라고 하는 자속 밀도가 10웨버/제 제곱미터. 길이 L이 4cm.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속도 V는 단위가 미터/세크죠. 그래서 0.4초 동안 1m니까 미터/세크면 0.4초 동안 1m다 이렇게 쓰는 거죠. 거기에 사인에 몇 도 해야 돼? 직각 90도 무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계산기 눌러보시면 1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12번에는 1이다라고 하는 거. 12번은 조금 쉬웠던 거고 11번에 비해서. 다음 문제 넘어가시죠. 13번 문항은 반지름이 3m인 구에 공간 전하 밀도가 존재합니다. 구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의 전개를 구해라. 보통 구도체 전개라고 하면요. 반지름이 3m인데 떨어진 거리가 1m예요. 그러면 R이 A보다 작은 경우 내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대전 구도체일 땐 빵이라는 결과를 가질 거고요. 전하가 균일할 때는 이렇게 구하겠죠. 4파이 입실론 제로의 R의 제곱 대신에 A의 3승분의 R 곱하기 Q다 이런 걸 쓰지 않겠습니까? 여기다 대입을 할 건데 전하 밀도라고 하는 게 쿨럼퍼 세제곱미터가 나왔다는 건 최적 전하 밀도잖아요. 로우 V는 V분의 Q다. 그래서 Q 대신에 로우 V 곱하기 V 최적을 눕시다 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 볼까요? 4파이의 입실론 제로의 A의 3승분의 R 곱하기 Q 대신에 로우 V 곱하기 최적인데 최적은 구도체의 최적일 때는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고요. 여기서는 떨어진 거리가 A의 3승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나?
다 약분시키면은 얼마가 되겠죠? A3승 없애졌다고 치고, 그 다음에, 파이 없어졌다고 치고요. 여기가 얼마야? 4하고 4 약분했다고 치고, 3에 입실론 제로 분의 이렇게 남겠네요. R 곱하기 로우 V다라는 게 남겠네. 다 없어졌으니까. 그럼 그냥 모양 그대로네요. 3의 입실론 제로에다가 R 곱하기 로우 V인데, R이라고 하는 게 뭘 뜻하는 건지 잘 보셔야 돼요. R이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 이렇게 보는 거죠. 반지름을 A라고 했을 때, 떨어진 거리가 1m다라는 거니까 떨어진 거리는 1m. 로우 V라고 하는 최적 전화 밀도도 1. 고로 답은 3의 입실론 제로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찾으시면 돼요. 자, 13번은 어려운 건 아닌데 보통 풀던 패턴에서 최적 전화 밀도인 녀석이 나왔으니까 바꾸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헷갈리는 거는 그거예요. A하고 R이 뭔지 찾는데 지금 여기는 A는 반경, R은 멀어진 거리, 떨어지는 거리입니다. 떨어진 거리. R이 떨어지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지름을 3m라고 했을 때, 그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1m, 즉 떨어진 거리가 더 짧다라는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 때 어떤 걸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번 문제 가시도록 하죠. 한 변의 길이가 3m인 정삼각형의 회로에 2A의 전류가 흐를 때 정삼각형 중심자계의 세기를 구해라. 이거 아까 나오지 않았나? 정삼각형 중심자계의 공식 H가 2파이 L분의 9I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중심자계 H는 2파이 A분의 NI의 탄젠트 N분의 파이에서부터 만들어지는데 정삼각형일 때 A라고 하는 거는 3분의 루트 3L과 같기 때문에 얘네들을 대입했을 때 2파이 L분의 9I가 된다는 거고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2파이에다가 한 변의 길이가 3m, 9 곱하기 I가 2A, 이렇게 3, 3은 9, 파이분의 3이다 라고 하는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전선을 균일하게 2배의 길이로 당겨서 늘렸을 때 최적이 불변이라면 저항은 n제곱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배가 될 건데 이런 거 아닙니까? 원래 도선이 지니고 있는 저항 R이 로우 S분의 L의 크기를 갖고 있을 때 R-라고 하는 건 고유저항은 그대로죠. 물질은 안 변하니까 길이가 2배가 됐대요. 그러나 최적이 변화하지 않으려면 그만큼 면적은 줄어야 되죠. 2분의 S인데 S분의라고 쓰면 안 되죠. 2분의 S. 그래서 로우 S분의 4L이다. 그래서 길이가 2배 늘어났을 때 저항은 총 4배 늘어난 형상이 된다. 라고 하는 1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16번으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반지름이 Am인 구대칭 전하에 의한 구내외 전개의 세기. 아까도 내외라고 했는 게 있는데 구내외의 전개의 세기고 구대칭 전하라는 말 자체가요. 전하가 균일한 상황을 주는 거예요. 전하가 균일하면 내부가 빵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했었던 것처럼 H가 외부일 때는 4파이의 입실론 제로의 R의 제곱분의 Q가 되겠지만 H인이라고 하는 내부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4파이의 입실론 제로 A의 3승분의 R 곱하기 Q가 되는 거죠. 해서 내부와 외부를 기준으로 하는 반경 A라면 내부까지는 지금 볼까? 내부가 여기죠. 여기 H인 내부. R에 비례합니다. R이라는 크기에 비례하다가 R제곱에 급격하게 반비례하는 그래프. 자,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거는 똑같은 건데 균일이 아니라 대칭이라고 나왔을 때 답이 될 거고 얘는 전위를 나타내는 거죠.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어요. 다음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무한히 넓은 평면 자성체 앞 A미터 거리의 경계면에 평행하게 무한히 긴 직선 전류 I가 흐를 때 단위 길이당 작용력.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전류가 흐르면 그 어떤 공간에 자개라는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영상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힌트가 없다라는 거죠. 이때 영상분 전류 I- 또한 공식화 시켜야 됩니다. 뮤제로, 뮤 플러스 뮤제로. 뮤제로를 먼저 쓰려고 하는데 뮤 플러스 뮤제로분의 뮤 마이너스 뮤제로에다가 I라고 하는 영상분 전류가 생기고요.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평행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2파이 D분의
뮤 제로의 I1, I2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2파이라는 거 쓰고 A만큼 떨어진 거니까 두 도체 떨어진 거리는 2배, 2A가 되는 거죠. 영상분 거리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뮤라고 쓰고요. 여기 I 곱하기 I2인데 I2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좀 보는 거예요. I 곱하기 I2인데 I1은 그대로 쓴다고 치고 요거 영상분 전류를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뮤 플러스 뮤 제로, 뮤 마이너스 뮤 제로의 I다 라고 씁시다. 그럼 얘도 I니까 같은 I는 제곱해 주죠. I 제곱으로 다 나와 있죠? 그러면 4파이 A가 되겠네. 4파이 A분의 뮤에다가 뮤 플러스 뮤 제로분의 뮤 마이너스 뮤 제로의 I다 라고 하는 거. I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 I하고 I니까.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로 제대로 나온 거 찾을까요? 얘 아니고 얘 아니고. 둘 중에 하나인데 2가 들어가니까 얘죠. 3번. 그래서 17번의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쉽지 않아요. 이런 공식 모르면 문제 못 푸는데 이런 공식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하진 않거든요. 좀 독특한 문제였습니다. 18번 전기 쌍극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고 합니다. 쌍극자에서 전이 V는 4파이에 입실론 제로 R 자승분의 EM의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바뀌는 거고 전개 2를 스칼라로 표현하게 되면 4파이에 입실론 제로의 R3승분의 라지 M에다가 루트 1 플러스 하기를 3코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전개의 세기는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거 맞고요. 매주에 따라 달라지고 전개의 세기는 쌍극자 모멘트에 비례한다 라는 것도 맞고요. 쌍극자의 전위는 거리 반비례가 아니라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네요. 4번을 18번의 답으로 해주시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19번째 문제 한번 보시도록 하죠. 19번째 문제는 그림과 같이 공기 중에서 무한평면 도체의 표면으로부터 2m인 곳에 점전화 사클롱이 있습니다. 점전화가 받는 힘, 무한평면 도체인데 빗금 쳐져 있으면 영상분 생각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가 또 2가 되는 거지. 여기 Q-가 있을 거고, 왜 Q-를 이렇게 쓰지? Q-가 있을 거고, 영상분 전하는 결국 마이너스 4쿨롱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힘 F라고 하는 건 영상분에 의한 거니까, 16파이의 입실론 제로 A의 자승분의 Q제곱,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구하라고 했어요? 받는 힘 구하라고 했나? 그럼 여기는 16파이에다가 입실론 제로에다가 A의 제곱에다가 Q의 제곱이 되는데 아예 숫자로 바꿀까요? 이거 바꾸면 이렇게 좀 바꾸는 게 편할 거예요. 뭐 식에서도 보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4의 A분의 Q의 제곱이다. 왜 이렇게 바꾸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구승 아닙니까? 곱하기 4라고 쓰고요. A 대신에 2 쓰고 Q 대신에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있는 거 쓰는데 없으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 얼마야? 여기 4하고 4 없어지고 2하고 2 약분하면 2만 남네. 그러면 이거 뭐지? 9이 18이 되는데 4하고 4 없어지고요. 4의 제곱, Q의 제곱, Q가 얼마야? 아하, 쌤 여기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무슨 실수였냐면 이 얘기죠. A를 4라는 거 그대로 쓰고요. Q라는 거 4 쓰고 제곱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A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 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의 제곱이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만 썼죠. A의 제곱인데 A만 썼으니까 여기 곱하기 2의 제곱을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 약분, 이렇게 하나 약분해서 9 곱하기 10의 구승이 된다라는 얘기죠. 다 해놓고 여기 제곱을 빼먹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해놓고 이런 거 하나 놓쳐버리면 뭐지 18인데 왜 복이 없지? 지금은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있어봐요. 그러면 또 그거 찍고 틀린 거 모르고 넘어온다는 거죠. 좀 침착하게 풀 필요가 있습니다. 빗금 친 거는 접지해 놓은 거랑 같은 상황이라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8번 문항 가도록 하죠. 판간격이 D인 평행판 공기 콘덴서의 종이 두께 T이고 비유전율이 입실론 S인 유전체를 삽입하였을 경우에 공기의 절연 파괴를 발생하지 않고 가할 수 있는 판간격이 전체. 이건 조금 많이 꼬아놨는데요. 일단 이건 아셔야 돼요. 직렬로 있는 어떤 게 있어요. 공기 콘덴서가 있던 거죠. 근데 여기에 판간격의 T만큼만 어떤 유리를
유리를 채운 거예요. 입실론 S가 있는 거. 원래는 공기였으니까 입실론 제로. 전체가 D였다면 여기는 D-T라는 간격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직렬에서 만든 거니까 합성 정전 용량 공식이 직렬일 경우에는 서로 상반되는 거 쓰죠. 2일 때 1, 1일 때 2, 거기에 입실론 1, 2의 S다라는 식을 가지고 대입해 보겠습니다. D2를 T라고 할게요. 그럼 입실론 1은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D1은 얼마? D-T가 될 거고요. 여기는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가 되겠네요. 위에는 입실론 1 제로, 2는 제로에 S, 면적 S다라고 씁시다. 그럼 어쨌든 똑같은 입실론 제로를 하나씩 없애면, 입실론 제로를 하나씩 없애면 이렇게 모양이 바뀔 거고, 요거는 T 플러스 D-T의 입실론 S분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면적 S가 되겠다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놓은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S에다가 입실론 S의 D-T 플러스 입실론 제로 T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입실론 제로는 공기니까 공기 거 썼고요. 입실론 2는 공기가 아닌 유리판이니까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썼고 입실론 제로 S에서 하나씩 제로를 약분을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요 형태까지 만들고 여기에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공기의 절연 파괴를 발생하지 않고 가할 수 있는 판 간의 전이차래요. 그럼 절연의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데 절연의 파괴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서로 전기 간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서로 간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Q라고 하는 게 CV 아닙니까? 그러면 Q1이라고 하는 CV하고 여기서 만들어내는 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C 곱하기 V나 이쪽에서 만들어내는 C-라고 할까? C-V-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려고 했더니 여기 C하고 V라고 하는 게 있는 쪽은 뭐냐면 공기 중일 때고 여기는 유전체를 삽입했을 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일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D분의 입실론 제로 S 곱하기 V가 되고 유전체를 삽입한 경우 같은 경우는 T 플러스 입실론 S의 D-T분의 입실론 제로 거기에 입실론 S의 곱하기 S가 될 거고 V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체를 삽입했을 때 만든 식하고 공기 중일 때하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는 뭐 V-라고 쓸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똑같은 입실론 S라는 거하고 S 없애주고 이렇게 똑같이 하나씩 없애주면 되겠다. 똑같이 없어지고 입실론 제로도 없앨 수 있겠죠. 입실론 제로도 하나 없애고 얘도 하나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라는 값은요. 대각선으로 곱하면 입실론 S 곱하기 D가 뭐가 돼야 돼요? V의 T 플러스 입실론 S의 D-T와 같아진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어차피 요 V-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곱했을 때 이 형태가 나오니까 V-는 입실론 S 곱하기 D분의 V에다가 T 플러스 입실론 S의 D-T다. 이거를 이제 모양에 맞게끔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얘를 풀어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풀 거냐가 관건인 거지. 그래서 V-라고 하는 거를 요 형태를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답에 있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질까요? 라는 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고민해야.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대로라면 얘는요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어쨌든 결과 자체가 V배로 곱하는 거 있으니까 내비두고요. 여기에 입실론 S에 D 써주고 요거는 V배 쓰니까 T 플러스에 D에 입실론 S 전개했습니다. 마이너스 입실론 S에 T다라고 쓸 거예요. 그럼 똑같이 V라고 하는 거 그대로 써주시고 요거 전개해 볼까요? 입실론 S D분의 T 플러스 입실론 S D분의 입실론 S의 D 마이너스 입실론 S D분의 입실론 S의 T 모양을 만드는 게 좀 더 어려워요. 그럼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또 한 번 정리하면 V라고 묶어서 여기 1이죠. 1 이렇게 써주고
문제에 나온 것처럼 만약 얘를 내가 마이너스 d분의 t라고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d분의 t의 입실론 s분의 입실론 s니까 1이 될 거고 d분의 t니까 더 여기는 뭐가 돼야 돼? 빼기가 돼야 빼기야 플러스 되죠? 그러면 입실론 s분의 1이다 라고 하는 모양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낸 거는 사실상 여기까지면 끝이었어요. 여기까지면 끝이었고 두 개가 같다라는 거 찾는 것까지로만 물어보면 좋은데 그걸 보기에 있는 모양으로 만들자라는 이 빨간색 부분이 더럽다라는 거죠. 근데 막상 해보면 천천히 해보시면 지금 제가 만든 거랑 같은 형태로밖에 못 만들어요. 자, 이거 d분의 t로 뺀 겁니다, 쌤. d분의 t로 빼낸 거예요. 그럼 여기 d분의 t가 있잖아요. 입실론 s, d분의 입실론 s, d는 1로 만들어준 거야. 여기는 1로 만들어준 거여서 여기 1 그대로 쓰고 d분의 t 요거 빼내고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입실론 s분의 입실론 s 1 쓰고 여기는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게끔 입실론 s분의 1로 모양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문제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한데 해설처럼 꼭 안 하시고 저처럼 푸는 게 이해하시기 좀 더 편하실 거고 그렇다라면 답이 4번에 있다라는 거죠. 답이 4번에 있다 해서 20문제를 모두 풀었는데 이번에 본 16년 1회는 뭐 이게 너무 쉽네요. 너무 어렵네요.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평이한 거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쉬운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고득점이 좀 힘들었다 하더라도 그냥 평균적으로 15개 내외, 15개 전후 이렇게는 좀 맞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